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21년 2월 2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8분이고요. 예, 장은 마감됐습니다. 마감됐고 오늘은 HLB가 종가가 94,8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1.76% 정도 하락이 됐는데요. 조금 좀 아쉽네요. 어제는 급등이 나오더니 오늘은 조금 좀 약해요. 그래서 수급을 먼저 보면은요. 지금 그 거래량이 어제가 한 290만 주 정도 됐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. 그래서 91만 7천 주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줬어요. 그래서 29일, 1일, 2일, 3일 연속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. 개인은 아쉽지만 조금 좀 지금 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. 예, 좀 공매도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. 그래서 공매도 관련해서 끝까지 좀 꽉 붙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. 아쉽고 그 아까 외국계에서 조금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보시면은 이 메릴린치 쪽에서 99,680주 정도가 지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매수 들어왔고 오늘은 그 신한이 좀 잠잠하고 조용하네요. 신한이. 예,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 시간에 삼성증권도 얘기했지만 신한증권도 신한금융투자 쪽도 이 공매도 창구가 아닌가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HB 관련해서는 요거는 조금 좀 날짜가 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잠깐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. 그 리보세라닙 세계 폐암 확해서 완전 관해 사례 발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그 HLB는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, 중국명은 아파팀립에 대한 10건의 논문이 2020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된다고 28일 밝혔다. 그래서 이번 학회는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. 그래서 이거는 1월 28일 날 좀 올라온 기사인데 조금 늦었죠? 예, 제가 좀 타이밍을 놓쳐갖고 이걸 빨리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학교에서는 중국에서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, 소세포 폐암 등에 대한 리보세라닙 단독 또는 병용요법 임상 결과가 구두 또는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. 그래서 좀 보면 우선 EGFR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요 EGFR이 뭐냐면요. 그 유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폐 속에 보면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세포가 이제 유전자들의 그 DNA 안에 보면 유전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유전자 몇 개가 주로 많이 그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암의 경우를 보면 EGFR, 그 다음에 ALK, ALK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리고 ROS1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져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게 된다.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표적 항암제잖아요. 면역 항암제는 아니고 표적 항암제인데 표적 항암제는 이들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해 사멸시키는 항암제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EGFR 이게 그 유전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자주 일으키나 봐요.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 91명 환자 수가 좀 조금 아쉽네요.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환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. 그닥 그래서 91명에 대한 리보세라닙과 면역 항암제죠. 이거는 그 항암제도 이제 독성 항암제가 있고 다른 말로는 뭐 1세대 화학 항암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. 그게 있고 표적 항암제가 있고 면역 항암제 이렇게 있는데 이 표적 그 캄렌리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은 표적 항암제고 캄렌리 주마은 면역 항암제입니다. 그래서 이게 서로 완전히 종류가 다른 항암제인데 이거를 병용해서 같이 섞어서 썼다 이거예요. 그래서 병용 임상 이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된다 그 얘기인데 경구용 항암제인 그러니까 그 알약 형태로 되어 먹는 타입이죠. 먹는 그 경구용 항암제인 리보세라닙 250mg을 하루 동안 복용한 후에 캄람리주마 200mg을 격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 한 건에서 종양이 사라지는 완전 관해가 나타났다. 그러니까 그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1차 유효성 지표인 객관적 반응률은 30.9%, 전체 생존 기간 중앙값은 19.2개월이 나왔습니다. 19.2개월. 그리고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은 5.7개월로 나타났다. 리보세라닙과 캄렘리 주마브의 병용요법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. 예, 이런 게 지금 하나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리보세라닙 관련해서는 성분이 똑같은 거 중국에서 그 항서제약을 통해서 지금 약 7년간 지금 이상 없이 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근데
그 위암 그 말기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 임상 3상까지 다 끝났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좀 아쉬운 게 그 신약 허가 그 신청이 지금 미뤄지고 있잖아요. 원래는 작년에 그거 신청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다행이지만 그게 빨리 좀 신청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우리가 그 내일 미국 현지 시간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그 미국 나스닥 그 거래소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뭐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?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분이 내일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. 거기서 아마 분명히 공매도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 좀 우리가 좀 더 연대를 계속 해가지고 계속 좀 이어나가 오늘까지도 이번 주 내내 좀 상승장이 이어져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아쉬운데 일단 그거는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거래소에서 그 회장, 뭐 사장 이분이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뭐라고 언급을 할지 그래서 그분은 좀 약간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견해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그거는 또 결과 나오면 같이 한번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시황을 잠깐 또 좀 살펴보면 오늘 시황 잠깐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. 오늘 그 일단 코스피가 3.96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약 1.32% 정도 그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. 그 다음 코스닥은 중간에 약 오후 2시경에 좀 마이너스가 나긴 했었어요. 그런데도 다행히 또 힘을 내줘갖고 그 963.81포인트 그래서 0.72%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 미국장이 좀 상승 출발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우리도 그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좀 상승을 했었는데 물론 코스닥은 중간에 약간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다행히 또 상승 반전이 나와줬어요. 그렇게 돼갖고 코스피는 3.96으로 조금만 더 하면은 3.100선에도 안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보면은 오늘 그 1177원으로 마감을 했죠. 1117원 1117원으로 원달러 환율은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보면은 뭐 우리가 이렇게 1.44% 상승인데 일본이 0.85% 상승 뭐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크진 않네요. 홍콩 항생지수가 1.5% 중국이 0.64% 정도 상승으로 지금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그 업종 섹터별로 보면은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업종이 좀 많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2.13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그 특히 오늘 장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거는 IT 대형주죠.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고 그 다음에 화학주가 오늘 많이 갔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 이게 오늘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오늘 장에서 좀 많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. 그리고 뭐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하고 서비스 쪽 이게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되겠죠. 그리고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도 좀 많이 상승이 나와줬고요. 코스닥 쪽을 보면은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아쉽습니다. 오늘 힘이 좀 없어요. 좀 이게 색깔이 진하지가 않죠. 예, 그리고 아까 화학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나와줬고 반도체 쪽도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뭐 보시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좀 오늘 관련주들 많이 좀 올라가고 있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롱 인더스트리를 위시해서 뭐 롯데케미칼이 3.77% 대한유화가 오늘 또 많이 올라줬습니다. 7.82% SKC가 8.43% 정도 나와줬고요. 그리고 오늘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그 HLB하고 셀트리온이랑 좀 많이 좀 물론 뭐 같은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이긴 하지만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아까 HLB도 오늘 얼마였죠? 여러분 HLB가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왔죠. 1.76%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간이 지난 건데 다시 좀 셀트리온을 좀 정확히 볼까요? 오늘 셀트리온을 보면은 셀트리온을 먼저 보면은
4.18% 오늘 많이 빠졌네요. 예,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또 볼까요? 셀트리온이 오늘 그리고 거래량이 좀 어제보다는 많이 빠졌어요.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면은 거래량이 지금 230만 주 정도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개인이 오늘 좀 던졌네요. 예, 외국인은 오늘 좀 들어왔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도 많이 빠졌죠. 오늘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, 예,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.38% 빠지고 끝으로 우리 또 막내 셀트리온 제약, 셀트리온 제약도 3.36% 정도 빠졌네요. 예,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요. 또 내일 또 장이 열리고 내일장도 있으니까 또 지켜보는 걸로도 하죠. 뭐 그래서 일단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2월 2일, 예, 오늘 그 좀 아쉬운 점은, 예, 그 HLB가 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셀트리온도 그렇고 같이 좀 해서 공모들 세력에 우리가 연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계속 좀 상승장에 나와주길 바랬는데 오늘은 조금 아쉽네요. 힘이 없네요 오늘. 예,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내일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, 예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